안녕하십니까. 렌드카TV입니다. 자, 오늘 신사풀이 방송을 하려고 제가 왔는데요. 좀 주변에 소음이 좀 있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음 때문에 제가 며칠을 기다렸지만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아서 그냥 소음이 있어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깥에서 지금 저희 집 소들이 막 울부짖고 있어가지고요. 며칠 동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새끼 소가 이제 젖될 때가 돼가지고 분리를 해놨더니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서 다음날 네, 좀 상태가 살짝 좋진 않았습니다. 백신 맞은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요. 그쪽 팔을 쓰려고 하면 팔의 근육들이 전부 다 아프고 당기고, 그리고 심장 근처 그쪽에 근육들이 좀 아픈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랑 왼쪽 갈비뼈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왼쪽에 맞아서인지 왼쪽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네, 그 정도는 예, 다 정상적으로 모두 다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3일째 되는 날 회사에 다시 복귀해서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타이레놀을 점심때 조금 늦게 먹었더니 갑자기 오한이 나면서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하고 잠이 쏟아지면서 몸이 축 늘어지는 등 뭐 그러한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컨디션이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어서 네, 이 방송도 제가 순조롭게 그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중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올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서 신서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1회차 로또 비법 신서 가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밤이 되어 낮으로 향할지니 다의 깨우침을 찾을지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밤에 따옴표, 낮에도 따옴표, 그리고 다의 깨우침 이것도 따옴표입니다. 자, 밤을 보면 밤이라는 단어는 백학수로 26번입니다. 네, 그리고 밤하늘 생각나죠? 밤하늘은 5번입니다. 또 밤에서 낮으로 가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새벽과 아침이 있겠죠. 그래서 새벽은 7번 그리고 18번이고요. 아침은 25번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마지막 마무리가 찾을지로다로 돼 있죠. 찾을지로다 하면 34번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보라색으로 이렇게 써 두었는데요. 이제 밤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제 밤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루가 지났다는 그런 걸로 저는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인 낮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다음 날인 이틀째 2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2일은 2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번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의 깨우침이 그 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늘 다자입니다. 부수는 저녁석이고요. 관련이 있죠. 지금 내용과. 그리고 총 획수는 6획입니다. 예, 옛날에는 상형문자로 이렇게 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형문자를 자세히 보면 3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세로로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3 더하기 3해서 6으로 보고 총 획수도 6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기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요. 밤과 낮이 같이 나와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595회차에 밤과 낮이 그 경계에서 만날지니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생기는 약속이 되리라 라는 문장이 있고 이때의 답은 28번이었습니다. 또 이 마늘 다자가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을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565회차에 마늘달을 서쪽에서 만나야 행운이 되리로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이때의 답은 18번이었습니다. 또 647회차에 손가락은 피아노 위에 존재하니 마늘타와 저글소를 연주하리로다 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이때는 정답이 24번이었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높음과 낮음이 함께하는 비밀의 숲에서 뛰지 않는 황금토끼의 존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복기 자료 중에 낮음과 높음이 같이 나와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184회차에 낮음이 아래에 쌓이고 높음은 나중의 순서이니 그 순서만이 비우를 이기리로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답은 20번이었고요. 이때 나왔던 숫자들은 1번, 2번, 6번, 16번, 20번, 33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높음과 낮음이 순서대로 쌓여져 있는 그런 느낌의 당번들이었고요. 이번 회차는 쌓인 게 아니고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요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요. 네, 쌓인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의 숲이죠. 비밀은 9번 혹은 99시고요. 숲은 8번으로 백학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뛰지 않는 황금토끼. 일단 황금을 보면 황금은 11번이고요. 또 황금색이다 라고 보면 19번이고요. 토끼는 백학수로 7번입니다. 근데 뛰지 않는 토끼이기 때문에 토끼가 뛰지 않으려면은 뭐 뒤집혀 있거나 뭐 죽었거나 숨어 있거나 자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뒤집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7을 뒤집어 봤고요. 그리고 황금이랑 합성을 해보면 7 뒤집힌 거에 황금 11을 더해서 14라는 느낌이 오고요. 네, 황금까지 안 가고 그냥 뒤집힌 토끼만 봤을 때는 4번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4번보다는 14번이 좀 강할 것 같고요. 제 꿈에서도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복기 자료 중에 토끼에 관한 것을 보다가 이 토끼가 뛰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관점을 두고 찾아본 복기 자료입니다. 304회차에 두 마리의 거북은 물구나무선 토끼를 막힘없이 볼 수 있구나 라는 문장을 찾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한 보라색으로 써놓은 것과 좀 비슷하죠. 네,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그래서 이때 답은 41번입니다. 네, 보다 11과 토끼, 물구나무선 토끼 해가지고 이렇게 합성이 된 것 같습니다. 7번이 물구나무 서서 보다 11이랑 합성이 돼서 41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신서 보겠습니다. 지구를 찾아서 살펴볼지니 위아래는 모두 사라지며 가장 멀리 떨어진 행운만이 존재하리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지구에 따옴표가 있죠. 자, 지구 백학수로 5번입니다. 네, 지구를 찾으래요. 네, 찾아서 할 때 찾다 34번이고요. 살펴본다, 보다 11번과 18번,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진 행운이라 그러죠. 어쨌거나 행운 7번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보라색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썼고요. 이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제가 카페에 게시글에 써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지구에서 위아래를 구분짓는 그런 것이 저는 땅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위아래가 모두 사라졌다고 하니까 땅 지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지9에서 지를 빼면 9가 남죠. 그래서 9가 남기 때문에 발음하는 그대로 숫자 9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그래도 혹시나 단순한 게 오히려 정답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처음에 생각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전체적인 문락을 살펴보았을 때에 네, 지구를 찾아 살펴볼 정도로 광활한 곳에 있다는 거죠. 자아가. 그리고 위아래가 모두 사라질 정도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진 행운은 네, 우주일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봤을 때의 위아래도 구분이 안 되고 지구를 찾아서 살펴볼 정도가 되죠. 네, 그래서 우주 18번으로 보았고요. 18번의 사이에는 행운이 끼어 있습니다. 1과 8의 차이값이 7번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문맥상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네, 살펴볼지니라고 돼 있죠. 살펴보다가 본다가 11번과 18번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위아래를 구분짓는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1끝이기 때문에 1끝을 사라지게 하면 11번을 빼고 18번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주 18번하고도 딱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근거가 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85회차 복기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에서 온 편지로구나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때의 답은 28번이었습니다. 좀 비슷하죠. 이번 차 내용이랑. 네 번째 신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와 폭우는 지나가며 바람이 함께하리니 이제 곧 한 명의 주인과 그를 쫓아오는 또 다른 사람 또한 존재하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제 꿈이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누가 쫓아오고 네, 막 이런 거 보면 네, 어쨌든 자세히 살펴보면은 비와 폭우라고 돼 있죠. 이 단어가 그대로 백학수에 있습니다. 비는 2번과 11번이고 폭우는 1번, 11번, 17번, 45번이 되겠습니다. 또 바람이 함께 한다고 되어 있죠. 바람은 3번이고요. 그러면 비와 폭우와 바람이 함께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비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문장 안에는 없지만 비바람을 찾아보면 11번, 18번, 3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첫 번째 문장에도 이제 곧이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공통적인데 뭔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곧이라는 게 네, 어쨌든 이건 넘어가고요. 한 명의 주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 명 하니까 뭔가 1번이 들어가 있는 1번과 합성된 숫자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한 명의 주인은 16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를 쫓아오는 추격하고 있대요. 또 다른 사람이 있대요. 다른 사람은 남자일 경우 모르는 사람일 테니까 33번일 것이고 여자일 경우 모르는 사람 40번이겠죠. 자, 복기 자료를 살펴보자면 비와 바람이 동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513회차에
붉은 모자는 의자 위에 존재하며 비와 바람을 맞으리로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예, 여기 이때 답은 3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오는 사람과 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사람이 두 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 명의 사람, 2번과 4번이 합성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럼 중간에 바람 3이 끼기 때문에 예, 바람이 함께 하는 게 되긴 하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24번도 좀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명의 사람, 네, 사가 두 개인 거 아니야? 사람이 두 명이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44번 생각했고요. 자, 다섯째 신서 가보겠습니다. 유리성 안에 갇힌 잠자는 공주는 행복하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유리는 30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이 17번, 또 갇히다 라는 것을 감금하다로 본다면 똑같이 17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잔다 라는 것을 10번으로 보겠습니다. 공주는 16번과 31번이 있습니다. 또 행복하구나 해서 행복은 복으로 본다면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을 변형한 8번이거나 혹은 10번일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 행복이 37번이나 38번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성 30번과 공주 7을 제가 생각해서 합성을 해보면 37번이 되고요. 이 경우 3과 7을 더하면 잠자다 10이 되기 때문에 잠자는 공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공주 동화에서 이름이 오로라더라고요. 잠자는 공주 오로라는 오로라라는 글자를 또 백학수로 봤더니 1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10번인데 여기에 공주 16번과 31번을 더하면 26과 41이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또 공주가 원래는 16번과 31이긴 한데요. 이것을 변형을 해보면 16번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1과 6을 더하면 7이 되고요. 또 31번도 3과 1을 더하면 4가 되기 때문에 소녀를 또 신서에서 말할 때 주로 쓰이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과 4번을 이 중에서 공주로 본다면 예, 잠 10번에 공주 4번이나 7번을 뒤집혀야죠. 예, 자고 있으니까 7번을 뒤집은 예, 그렇게 만들어진 숫자는 40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10번에 7번을 거꾸로 끼워 넣어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신서입니다. 여섯째, 두 개의 사냥감은 Y의 우측에 서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보고 두 개의 사냥감을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받아 적고 잘못 연구를 해가지고 두 개의 장난감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었어요, 이 부분을. 자, 일단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복기 자료를 살펴보자면 766회차에 Z의 비밀은 Y의 비밀과 같을지니 세 번의 건너뛰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예, Y를 갖고 제가 검색을 한 거죠. 30번이 그때 답이었고요. 825회차에 Y 위에 안경의 존재요 지붕을 덮을지로다 라는 문장은 33번이 답이었습니다. 846회차에
B와 Y와 Q는 가까울수록 그 의미를 더할지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이때의 답도 30번이었습니다. 766회차와 846회차 답이 공통수네요. 그리고 사냥감이 있다는 것은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냥꾼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자면 사냥은 백학수로 16번이고 사냥꾼은 백학수로 20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사냥감이죠. 두 개는 말 그대로 2번으로 볼 수 있고요. 사냥감은 사냥감이니까 앞에 사가 있고 뒤엔 양에 이응 받침이 있기 때문에 40번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사냥감이다 라고 했을 때에 두 개는 2번이고 사냥감의 4번 이렇게 합성을 해보면 24번이나 44번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Y를 기준으로 봤을 때 Y가 알파벳에서 25번째의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Y를 25라고 보면 Y의 우측에 섰다고 하니까 그 다음 숫자인 우측의 숫자 26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자료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 자료로 사냥감이라는 것을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온 자료인데 요번에 신서에는 그냥 사냥감은 아니고 두 개의 사냥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8회차에 박수를 쳐서 알릴 때 사냥꾼의 첫 사냥감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의 답은 11번이었고요. 전체의 당번들을 살펴보자면 3번, 11번, 37번, 39번, 41번, 43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첫 사냥감이 아니라 두 개의 사냥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사냥감이라는 것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첫 사냥감과 두 개의 사냥감 이 차이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서풀이 방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신서를 푸는 방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랜드카시 푸는 방법이 정답이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아니다, 나는 이 방법이 더 좋다 하고 본인들의 생각이 있으시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 중에 그래도 정석인 방법은 복기 자료를 많이 참고하시는 편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있는 신서가 순차 진행으로 숫자가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서가 제일 작은 수일 것이고요. 당번 중에. 그리고 여섯 번째 신서가
당번 중에서 제일 큰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신서를 보시고 감이 오는 숫자가 있고 본인이 이 숫자 같다 라고 생각이 들으시면 네,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은 같이 만들어 나가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렌드카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